사람을 가까이서만 보면 대부분 속게 됩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괜찮아 보입니다. 말은 부드럽고 태도는 호의적이고 잠깐의 친절 하나에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곁에 두기엔 너무 버거웠고 어떤 이들은 멀어지니 오히려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의 흐름을 두고 사람은 가까이서 보면 감정이 보이고 멀리서 보면 마음이 보인다. 여유당전서 이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말이 왜 강력한가? 우리가 평생 겪은 관계의 시행착오가 단 한 문장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울 때만 친절한 사람, 조금 멀어졌다고 바로 차갑게 변하는 사람, 갈등이 생기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람.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마음 다쳐본 사람이라면 이 문장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반대로 연락이 뜸해져도 전처럼 대해주는 사람, 불편한 순간에도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 갈등이 있어도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귀한 존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관계는 가까움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눈의 문제라는 것을. 잠깐의 온기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오래 남는 따뜻함은 절대 꾸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5가지 기준은 누군가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평온하게 지키기 위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불필요한 사람에게 마음 쓰는 일이 줄어들고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 누군지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정약용이 말한 사람을 멀리서 보면 보이는 5가지 진실. 그 첫 번째 기준부터 차근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말보다 정확한 것은 시간 속의 태도 변화. 사람을 가까이에서만 바라보면 말과 표정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진짜는 말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태도의 흐름이라는 것을. 처음엔 누구나 잘 압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표정은 따뜻하고 상대가 듣기 좋은 말도 스스럼 없이 건넵니다. 하지만 관계는 처음 몇 번의 대화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작은 순간들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성품은 말이 아니라 꾸준한 태도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목민심서. 이 말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의 일관성과 흐름을 보라는 조언입니다. 시간 속의 흐름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다정했지만 조금씩 말이 짧아지고 작은 배려가 사라지고 사소한 존중까지 흘러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변화가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려가 늘어나고 서두르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배어 있는 사람. 처음엔 잘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오래 이어갈수록 따뜻함이 쌓이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괜히 안정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태도의 흐름은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그 꾸밈을 오래 유지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엔 친절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어느 순간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굳어지고 마음까지 멀어지는 순간 그때서야 아, 이것이 진짜구나 하고 뒤돌아서게 된 적. 그 반대의 경험도 있습니다. 말은 적고 표현은 서툴러도 함께 시간을 싸다 보니 조용한 신뢰가 생기던 사람들. 그런 관계는 소란스럽지 않지만 오래 갈수록 깊어집니다. 관계가 어려웠던 많은 순간은 상대의 말만 듣고 태도의 흐름을 보지 못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됩니다. 말보다 흐름을 보게 되면 불필요한 관계에 마음을 쏟지 않게 되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을 더 또렷하게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두 번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2부. 거리감이 생기면 마음의 크기가 드러난다. 가까울 때만 보면 사람의 진짜 크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가까울 때 따뜻하고 편할 때 넉넉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려주는 건 함께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의 거리, 그 거리가 만들어내는 작은 틈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판단할 때 가까울 때의 호의보다 멀어졌을 때의 태도가 더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심경미럼. 왜냐하면 가까울 때는 누구나 배려하는 척할 수 있지만 멀어졌을 때도 예의를 유지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가까울 때는 잘 지내던 사람도 조금 거리가 생기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엔 다정하던 사람이었는데 연락이 조금 뜸해지자 예전의 말투가 사라지고 대답은 건조해지고 어딘가 모르게 투명한 벽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이 사람의 따뜻함은 상황이 만든 것이었고 마음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대로 거리가 생겨도 예전처럼 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이 길게 끊겼다가 다시 이어져도 괜한 서운함을 만들지 않고 예전의 온도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은 가까움이 편할 때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마음의 크기는 내 옆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옆에 없어도 남아있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거리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내가 없는 틈을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등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감정처럼 변하는 말을 남기고 떠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멀어졌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온도를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유형의 사람들이 삶의 후반부에 가장 큰 평안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마음의 크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드러나는 태도의 잔향, 온도의 흔적, 관계의 결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함께 지낼 때는 다정했는데 잠시 연락이 뜸해지자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변했던 이들. 그 변화 안에는 진짜 마음의 크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바쁜 삶 속에서 서로 잊고 지내다가도 어느 날 조용히 안부를 묻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인연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더 깊습니다. 그 온도는 계산된 호의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면 보입니다. 누군가는 내 삶에서 얼마나 가벼운 자리에 있었는지, 또 누군가는 멀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멀어지는 관계는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고, 거리를 두어도 온도를 잃지 않는 관계는 그 자체로 귀한 인연입니다. 각자의 삶이 바빠져도 서로를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마음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조금 더 깊은 순간, 갈등과 침묵의 시간에 드러나는 세 번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3부. 갈등과 침묵의 시간은 관계의 품격을 드러낸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온한 순간보다 갈등이 지나간 그 이후에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갈등 자체보다 갈등 이후의 흐름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 자연스럽게 선택되는 태도,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결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말이 어긋날 때도 있고, 상대의 의도가 다르게 전달될 때도 있고, 별것 아닌 감정이 크게 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건 그 순간의 격한 말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에 남는 태도입니다. 갈등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사람은 저마다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모른 척하며 지나가려 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상대를 지워버린 상태일 때도 많습니다. 이런 방식은 관계에 남은 온기보다 스스로의 불편함을 먼저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감정이 식어갈수록
차분함을 되찾고 다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었음을 인정하되 그 순간의 감정만으로 소중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서둘러 변명하지 않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손을 내미는 사람들. 이들은 갈등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이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바로 다가오지도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화나거나 서운한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내기보다는 스스로 가다듬은 뒤에 움직입니다. 이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이고 식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가라앉히는 과정입니다. 그 후에 건네는 한마디는 가벼운 말보다 훨씬 큰 힘을 갖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깊은 마음은 급히 드러나지 않고 시간이 흘러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흠음신서. 감정의 불꽃이 꺼진 뒤에야 진짜 마음의 모양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살아오며 이런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것입니다. 말다툼이 끝난 뒤 상대가 완전히 돌아서 버린 적. 그때 느꼈던 쓸쓸함은 갈등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잠시 마음이 상했지만 며칠 뒤 조용히 건네온 괜찮냐는 한마디에 관계가 오히려 단단해진 적도 있었을 겁니다. 갈등 이후의 태도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평소와 같은 온도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감정이 사라지자마자 차가워지는 사람은 애초에 마음의 자리가 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기준을 알게 되면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흐른 뒤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 그 침묵의 모양, 그 복귀의 방식이 관계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누구나 상처받지 않으려고 멀어지기도 하고, 누구나 서운함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잠그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어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은 세월이 쌓일수록 더 귀해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사람의 본성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순간, 불편함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네 번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4부. 불편함을 다루는 방식은 결코 속일 수 없다. 사람은 편할 때보다 불편한 순간에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품성을 볼 때 기분 좋은 자리보다 마음이 어색하고 난감한 순간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함 앞에서는 말투와 표정으로 꾸밀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지고 습관처럼 몸에 밴 진짜 결이 나와버리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며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분 좋을 때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거나 말하기 애매한 상황에 놓이거나 작은 오해가 생기는 순간 사람은 저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자마자 곧바로 탓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감정의 무게를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태도는 순간은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관계의 온도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자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아무 말도 없이 멀어지는 방식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들은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그 감정에서 도망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반면 감정이 불편해지는 순간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너무 앞서가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 적어도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다르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관계를 잃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불편함을 바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비난하지도 편한 척 웃어 넘기지도 않고 조용히 시간을 둡니다.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필요한 말을 꺼냅니다. 이 침착함은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순간을 두고
삶의 근본은 마음가짐에 있으니 마음이 바르면 일도 바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경세유표, 즉 불편함을 다루는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엔 다정했던 사람이 작은 불편함 앞에서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딱딱해지는 순간을 본 적. 그 변화가 순간적이라 해도 그 속에 숨었던 마음의 결이 그대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기 민감한 주제임에도 조심스러운 태도로 의견을 전하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향한 기본적인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깊어지고 함께 있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결국 불편함은 관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주는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조용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불필요하게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고 불편한 순간 속에서도 내 마음을 더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누가 내 곁을 오래 채워줄 사람인지 불편함 앞에서의 태도가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드러나는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5번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5부. 시간이 흐르면 결국 관계의 방향성이 드러난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시간 속에서 어디로 흐르는지가 가장 정확합니다. 정약용은 관계의 본질을 보려면 함께할수록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가 이 흐름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처음의 관계는 누구나 좋습니다. 말도 부드럽고 배려도 많고 자주 연락하며 관심을 쏟아줍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일상이 바빠지고 감정의 온도가 자연스레 변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본래의 모습으로 천천히 방향을 바꿉니다. 어떤 관계는 초반엔 뜨겁고 활발하지만 오래 지내다 보면 말이 무거워지고 만날수록 피곤해지고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을 견뎌낼 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론 가까워 보였어도 안쪽에서는 균형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반대로 처음엔 조용했지만 오래 지내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고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런 사람과의 인연은 눈에 띄지 않게 깊어지고 세월이 쌓일수록 서로의 삶을 단단히 지탱해줍니다. 시간은 사람의 진심을 감추지 못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표현이 화려한 사람도 오래 보면 피로가 드러나고 말이 적은 사람도 오래 보면 따뜻함이 배어나옵니다. 결국 관계의 방향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 그리고 그 사람이 지닌 내면의 구조가 정합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겪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쓰며 지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대화가 깊어지지 않아 어느 순간 스스로 멀어지게 된 관계. 그때 느껴졌던 무거움은 서운함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가 더 이상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는다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반대로 많이 연락하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나면 예전과 다르지 않은 온도로 이어지는 사람. 그런 관계는 시간이 흐르는 속도보다 신뢰가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른 인연입니다. 서로를 붙잡지 않아도 흐름이 자연스레 같은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흐름을 두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과 함께하라. 그것이 인연의 참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유당전서. 좋은 인연은 복잡한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간이 깊어질수록 삶이 안정된다는 느낌. 그 단순한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관계의 방향을 읽을 줄 알게 되면 불필요한 인연에 지치지 않게 되고 억지로 맞추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레 멀어지는 사람은 그 길을 그대로 두면 되고 오래 지낼수록 편안한 사람은 내 곁에 둘 가치가 있는 인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흐름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몇몇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마음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사람을 가까이에서만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투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잠깐의 친절을 진심으로 착각하고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끝나는 줄 알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순간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보인다는 것을. 조금 멀어졌을 때 드러나는 마음의 온도, 갈등 뒤에 남는 조용한 태도, 불편함 앞에서 선택되는 행동의 결,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인연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처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래 두고 봐도 편안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고 잠시 멀어져도 괜찮고 갈등이 있어도 결국 서로를 놓지 않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삶의 무게를 견디는 날들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살아오며 상처도 많았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한 적도 있고 내가 건넨 마음이 헛수고처럼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선택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붙잡았을 관계도 지금은 흐름을 보면 금세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지켜줄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이 기준을 알게 되면 불필요한 미련이 줄어듭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품지 않아도 되고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을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흐름이 같은 사람은 결국 다시 이어지고 마음이 닿는 사람은 어떤 거리도 견뎌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서야 비로소 내 마음을 먼저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나 맞추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 인연을 선택해도 됩니다. 오래 함께할수록 마음이 단단해지고 내 삶에 평안을 주는 사람, 그런 인연만 곁에 두어도 앞으로의 시간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디고 많은 것을 잃고도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계는 더 가벼워도 되고 더 포근해도 되고 더 평안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편안해야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해집니다. 오늘 전한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관계는 잃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곁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인연이 분명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에 언제나 따뜻한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